무려 9개월 전에 예언한 연예부장 방송이 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해지를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서해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건인가?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코로나를 지금 극복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재인과 서정진은 코로나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바이오 게이트. 오늘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게이트가 지금 어떻게 지금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거리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코로나 수혜 기업들.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억만장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서정진. 지금 서정진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남기고 물러났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물러나요? 셀트리온이 뜬 것은 문재인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서정진을 데리고 다닙니다. 긴급 사용 절차에 돌입했다.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서정진은 이런 김어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과 김어준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재인의 선동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김어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서정진한테 김어준 방송에 나가라. 그리고 방송에서 서정진은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2021년 봄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지금 벌써 2021년이 돼서 지금 5월이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 청정국입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순간 셀트리온의 주가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자금이 쌓였으면 이걸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셀트리온의 박성도 고문이 164억을 받았다.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서 그래요. 근데 이 박성도가 누구냐? 국정원 출신입니다. 저 셀트리온 안에 박성도 사단이 있습니다. 다 국정원 출신이에요. 도대체 저 국정원 직원들은 셀트리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서정진과 박성도 전직 국정원 요원들. 이것이 바로 셀트리온이 문재인 정부랑 합을 맞춰서 코로나 치료제 수요를 하고 주가를 부양한 그 핵심이 아닌가. 최근에 김은환이라고 맨날 방송에 나가서 코로나 확장은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 하던 여자가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백신의 확보는 급하지 않다. 더 좋은 백신을 구매하는 게 이런 얘기하는 여자입니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일부러 안 잡는 게 아니냐, 백신을 일부러 안 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거 하나 제보받았거든요. 바이오엑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엑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UCI라는 회사가 최근에 바이오엑스의 경영진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좀 약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 이 논란인데 저기서만 보고서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라고 사람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문제가 사상 초유의 바이오 게이트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드러난 배임 횡령 금액이 2천억대다. 근데 도대체 저 바이오엑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게 바이오 게이트까지 확장이 될까? 저 바이오엑스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썸네일에 있는 구본호 LG그룹 3세라고 하는데 LG가의 3세인데 벌써 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해서 벌써 한번 빵에도 갔다 오고 주가 조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구본호가 저 바이오엑스에 심각하게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흥미가 생겨가지고서 저 UCI가 바이오엑스를 고소한 고소장을 좀 봤거든요. 좀 봤는데 역시 구본호 얘기가 많더라고요. LG가 3세인 구본호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구본호가 본인 명의로 35억 그리고 본인이 지배하는 판토스 홀딩스 명의로 100억 등 총 130억을 이 회사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 구본호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에 바이오엑스를 창업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에 차명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숨겼다.
그리고 바이오엑스가 저 UCI 회사한테 인수하도록 했다. 구본호는 이 UCI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엑스의 지분을 숨긴 채 바이오엑스의 기업 가치를 가장난입 관계사 간 거래를 통해서 부풀린 후 고소인 회사가 UCI가 바이오엑스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팔아서 부풀린 금액만큼 이득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바이오 게이트로 가냐? 이게 왜 문재인 정부당도 지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믿느냐?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마트 글라스라고 그 전광판 하는 거 이거를 대량 수주해서 정치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바이오엑스의 김영기는 사업 목적상 평소 정관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였고 특히 구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평소 인맥 관리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이들이 고소인 및 금융권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치부와 정관계 노비를 위해 사용하였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 고소장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갖고서 휴할 때부터 거기에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이 정관계 노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잡히죠. 문재인 정부는요 탈탈 털어야 됩니다. 라임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LH는 당연한 거고 평창올림픽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은 기업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비를 받은 사람은 있는지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내년 대선에 아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밑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코로나를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장난질,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터질 거다. 그것을 저는 예언하는 방송을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